한눈에 보는 서울특별시 의회 의정포커스. 서아람 변호사님, 이번에는 어떤 안건인가요? 네, 이번 안건은 돌발 퀴즈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삶을 살면서 꼭 필요한 세 가지를 꼽는다면 뭘까요? 저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돈 중요하고요. 일상의 즐거움. 저는 사랑하는 아내, 아들들, 그리고 서울특별시 의회? 이건 너무 아내분을 의식하신, 저희 남편한테 물어보면 아마 스마트폰이랑 게임이랑 차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세 가지, 바로 의식주인데요. 가장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바로 집에 관한 조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소개하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당장 내년 2025년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무려 20%가 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지내시려면 주거 환경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대중교통도 편리하고 병원도 가까운 도심 지역에 어르신들이 지내기에 쾌적한 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청년주택 조례라고 들어보셨죠?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 대상 계층이 청년이 아닌 노년층이라는 거. 두 번째, 역세권, 간선 도로변, 그리고 의료시설 주변, 이런 곳들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서 공급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거 아세요? 진짜 역세권도 있고 가짜 역세권도 있는 거. 가짜 역세권이 있나요? 이 역세권이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말장난을 치면 안 되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아예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 지하철이나 기차역이 있는 승강장 경계에서부터 350m 이내, 그리고 간선도로 경계에서 50m 이내,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보건소나 종합병원이 있는 의료시설로부터 350m 이내. 어르신들 계신 곳엔 꼭 병원이 근처에 있어야 돼요. 생활이 편리한 도심 지역에 안심주택이 있게 되면은 물론 노인분들도 편하시고 노인분들의 가족분들도 또 이제 마음이 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런 안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또 노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 대상과 자격에 적합하신 시민 여러분들은 어르신 안심주택 꼭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변호사님, 산림문화휴양, 요것도 단어로만 들으면 어렵고 감이 안 옵니다. 요즘 숲에서 맨발로 걷거나 음악 틀어놓고 힐링하거나 요가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이제 숲에서 하는 힐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조례는 서울 안에 휴양림을 조성하고 산림치유활동이라고 하는 이 힐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인데요. 현재 수락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이 서울시 최초로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나온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서울시는 산림 여건을 고려해 산림문화, 휴양 관련 지역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고요. 자연휴양림 관리자라고 해서 관리자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지정한 장소 외에서는 취사, 흡연, 시설 훼손, 불법 야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이런 행위들을 했을 때는 어떤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요거 맞다. 위반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무거운 과태료를 물게 해놨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경우는요, 처음에는 10만 원이었다가 그 다음에 20만 원으로 과태료가 올라가게 되고요. 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더럽혔을 경우에는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가장 비싼 과태료가 남아있는데요. 바로 불법 취사입니다. 불법 취사 같은 경우는요, 한 번 위반할 때마다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올라갑니다. 불법 취사면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그 바비큐 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불을 이용해서 음식을 해먹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캠핑하는 이유가 먹으려고 오는 건데 아무래도 화재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과태료를 무겁게 책정한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되지 않게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잖아요. 서울의 푸른 자연을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정류장은 서울특별시 의회입니다. 서울특별시 의회입니다. 내리실 분 안 계시면 오라이! 저 이번에 내려요. 저도 내릴게요. 어색하다. 몸이 메이시는데. 어색하지만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이번에는 무슨 안건이길래 이렇게 또 저희에게 연기까지 시키시는 건가요?
저처럼 장롱 면허를 가진 분들에게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죠. 시민들의 발을 책임지는 우리 서울시 버스와 관련된 조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등하교를 버스 타고 했거든요. 앉아있는 저를 그윽하게 바라보던 여학생들이 많았고 조례 내용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서울시 시내 마을버스는 이제 CNG, 압축 천연가스인데요. 이제는 조금 더 친환경적인 수소버스, 전기버스로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존 조례에는 사업자가 CNG 용기를 지속적으로 안전관리해야 한다라는 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수소버스나 전기버스의 경우에는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그런 맹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조례에서는 연료 용기 또는 전기 배터리를 관리해야 한다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서울시 시내버스 또는 마을버스에 대한 통계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이제 CNG 버스는 줄어들고요. 전기버스, 수소버스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은 뭐 우리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니까 더 깨끗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부서인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안건인데요. 보기만 해도 엄청 길고 복잡한 동의안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복잡하고 낯설어 보이지만 사실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조례입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침수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죠. 네, 특히 2호선 사당역 근처, 바로 이제 이 구간이 과천대로하고 남부순환대로가 서로 교차하면서도 지대가 굉장히 낮아서 비가 많이 내리면 사당천 상류 쪽에서부터 빗물이 집중적으로 유출되어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 곳입니다. 불과 2년 전이 2022년 8월에도 2호선 라인이 대대적으로 잠겼었는데요. 그 당시 현장에 계셨던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생생히 알려주실 수 있는 서울 시민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네. 자, 반갑습니다. 네. 짧게 일단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민 최혜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민분이 아니고 연예인분이신 줄 알았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재작년 여름에 있었던 사당역 침수 현장에 계셨다고 했는데 그 현장 상황 당시에 어땠나요? 제가 그 역 근처에서 한 5년 동안 이제 직장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이제 그날처럼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날은 처음이었어요. 퇴근하려고 나왔는데 차들이 막 물에 둥둥 떠다니고 막 지하철역 내려가려고 했는데 내려가지도 못하게 물이 엄청 차 있었고 지역이 낮으니까 네,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라고는 하는데 저도 그때 현장 상황을 뉴스로 보고 있었는데 너무 좀 충격적이었는지 제 기억에는 작년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작년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 게 해마다 여름마다 지금 계속 침수 피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방에 사시는 분들은 두려움이 더 클 것 같아요. 변호사님, 뭐 어떠한 해결 방안들이 있는 건가요? 네, 당연히 우리 서울시가 이럴 때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사당 이수 지역 침수 예방을 위해서 먼저 첫 번째 사당천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요. 빗물 배수가 가능한 도로 터널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수 가천 라인을 만들게 되고요. 이걸 복합 터널이라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지금 민간 투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은 그렇습니다. 뭐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죠. 또다시 이런 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동의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혜진님 생생한 이야기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교육위원회의 추천 조례인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인데요. 혹시 뭐 학교 상징물이라고 하면 어떠한 뭐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동상 이런 거를 좀 만약에 그렇게 동상을 세우는 거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차은우님을 좀 세우고 싶네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데요? 네, 안타깝게도 이제 동상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상징물은 교훈. 혹시 교훈 기억나세요? 닫고 조이고 기름지자. 음식점에서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이런 교훈이나 아니면 교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상징물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조례는 학교보다는요 저작권을 보호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한민국을 저작권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4대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또 교가에 대해서 저작권이 있다 뭐 이런 거 생각 잘 안 하시잖아요. 실제로 2015년에 한 음반 제작 업체가요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교가를 모두 모아서 무단으로 음원 사이트에 등록해서 음원 수익을 얻다가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모두의 추억의 교가를
결과를 팔아먹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일부 학교 같은 경우는 교표 같은 것을 상표권으로 등록을 해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아무래도 관리하는 주체가 없다 보니까 도용되거나 남용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조례에서는요, 이 학교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함부로 없애거나 바꾸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건데요. 학교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이 상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학생들에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작권 교육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창작물을 긁어 모아서 개인 사익을 취했다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추억으로 남는 학교 상징물을 정말 잘 보관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마음에 드는 조례 아니네요. 자, 변호사님, 다음은 어떤 조례인가요? 오늘 조례는 다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질문이 나올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벌써 끝났다고요? 벌써. 네, 저희는 다음 회기가 끝나면 그때 또 뵙고 조례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야, 익숙해질만 하니까 끝났네. 녹화 처음부터 다시 하시죠. 자, 우리가 마무리하기에 앞서 오늘 출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출연이라 많이 떨리고 긴장도 되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TV에서 수백 번도 넘게 배웠던 스타분을 이렇게 옆에서 보다 보니까 더 긴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트와이스 산하를 닮으신 아름다운 아나운서님과 함께해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은 도파민이세요. 악플이 달릴까 봐 무섭네요. 악플이 달리면 제가 고소해드릴게요. 네, 든든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방송을 준비하면서 조례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되어서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공부해서 유익한 내용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의정활동 소식을 한눈에 보는 의정포커스. 저희는 다음 회기 마치고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